탈북자들은 경찰의 구둣발에 짓밟혀서 허리를 다친 탈북자도 있습니다. 강하경 씨가 지금 현재 입원 중이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건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이준영 변호사님께서 사건의 전말과 그리고 강하경 씨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대신 전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앞으로 조금 나와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이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강하경 씨가 이제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었고, 그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시위를 평화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작정한 것처럼 전경들이 쫙 깔려 있었다. 내가 폭행을 당하고 밟히고 구둣발을 밟히는데 내가 북한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폭행을 당해본 적이 없다. 모든 폭행의 과정이 우리들의 입을 막고 우리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마치 겁을 주기에 위협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 내가 가족들을 두고 왔는데 정말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북한보다도 사람을 가혹하게 폭행하는 나라를 내가 어떤 이유로 왔는지 알 수 없다고 울분토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탈북자분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온 씨도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병원비는 나오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도대체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도 보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여기로 왔는데 왜 나를 국민 대우를 해주지 않고 배신자 취급을 하느냐. 나는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너무나도 힘이 들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인권의 가치라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노조나 이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사각지대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최저 생계면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폭행을 했다. 자기들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말을 한다. 자기들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말할 곳이 없다. 북한보다도 더 심한 것 같다. 북한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을 보면서 정말 이 정권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탈북자들은 더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리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지 정말 탈북을 해서 올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정말 북한처럼 되고 싶은 나라인지 그거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끝까지 그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그리고 폭행한 경찰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탈북자들의 인권이 결과적으로 더 보장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북자는 저희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단어이지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통일의 미랄이 되고 통일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 10월 3일 청와대 앞에 시위에서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고지의 원칙, 전 세계 헌법과 형법이 보장하고 있는 미란다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허초이 씨가 허초이 씨가 김태희 씨 먼저, 예, 김태희 대표가 먼저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 10월 3일 고 한성호 모자의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가서 우리의 요구를 알리려 했으나 경찰 저지선이 앞을 가로막았고 대화와 협상보다는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처사에 분노했고, 우리는 앞뒤를 가릴 사이가 없이 그 저지선을 맨손으로 넘었고 그 23명 중에 여성만 12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우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체포하고 연행해야 했으나 법을 모르는 우리조차도 어이가 없을 정도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넘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붙잡지 않고 저지만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맨손으로 몸으로 그들을 밀고 나갔고 그 청와대 앞 사랑채까지 갔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들은 무리지어서 서 있고 방패로 다 무장한 채 서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곳을 빠져나갔을 때는 마치 텅 빈 공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한 경찰이 다가와서 우리 탈북민들이 저기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서 가보니까 거기 우리 여성들이 한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함께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구호를 외쳤는데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서 있으니까 당시 남자 경찰들만 있다가 여경들을 배치해서 여경들이 둘러싸 있었습니다. 우리를 얼마간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의 상임대표 맡고 있는 박상학 대표를 보내서 우리에게 노래도 그만 부르고 구호도 그만 부르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달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뚫고 들어온 저지선을 통해서 밖으로 인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지선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사람이 한두 명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우리 그 공간으로 탈북민 두세 명이 밀려서 들어왔고 걸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으로 나가게 되는 줄 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 사람들 왜 내보내냐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했고 그때 그 자리에서 세 아이의 엄마가 탈진되어서 숨을 잠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 앉아 있는데 잠시 앉아 있으라 해서 앉아 있는데 그때 우리 분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또 그 여성의 탈진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격앙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우리 투쟁가와 그리고 문재인 사과를 외치게 됐습니다. 그때 한 경찰이 다가와서 왜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르냐고 하자 그 경찰이 그러면 너희들이 한국에는 왜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분노한 탈북자들이 일어서서 이거는 언어폭력이라고 소리쳤고 그 가정을 제가 제지하는 한편 그 경찰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왔냐고 물었냐고 당신 우리에게 그런 말을 지금 묻고 있냐.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공권력과 맞서서 싸우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그 말과 이름을 똑똑히 보고 뼈에 새기겠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경이 어깨를 밀치면서 제가 그 경찰의 이름표를 명찰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홍기원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뼈에 새기라 했습니다. 왜 그랬냐? 저 혼자만 알면 나중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2명의 탈북민 모두가 그 홍기원이라는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디론가 잠시 무전을 쳤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연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우리를 밖으로 내보낸다고 해놓고는 다시 또 연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방 조치라고 들었는데 왜 연행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조금 좀 실갱이가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스타릭스가 있는 차량으로 가서 세 곳으로 나눠 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탈북민 한 사람에게 호송인은 한 명씩 붙어야 된다는데 우리를 체포한 경찰들이 저 사람 한 사람 곁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니까 저희를 체포한 경찰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억지로 한 사람씩 호송 인원으로 도매급으로 그냥 맡아놓게 해놓고는 그리고 스타릭스의 엉덩이 한쪽씩 개우놓고 비비 앉아서 10명이 앉아서 조수석에 앉은 여경이 어깨를 반쯤 돌리고 우리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방송이지 우리에게 일개인에게 이야기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차에는 강제 연행되는 탈북민만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 공동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그것도 제대로 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지만 거기서도 의문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신변 확보에 불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연행해온 경찰들과 대질 신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찰은 그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고 우리를 조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들고 와서 강제로 구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왜 국민에 충실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국민보다
청와대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중립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위배하고 자기 감정이 잣대로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을 이렇게 허들의 취급을 막 해도 되는지, 도대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민중의 몽둥이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저희도 세금을 잘 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우리 모두가 상주이고 우리 모두가 허강일 최정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희 탈북자연대 대표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처럼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체포할 때 경찰이 왜 체포를 하는지, 당신의 권리가 뭔지를 고지해 주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은 체포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여경들도 네가 누구를 체포했는지 옆에 가서 다 같이 앉아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체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경들이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체포하지 않았으면서 체포를 한 것처럼 꾸미고 이들을 경찰서까지 연행을 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 어떻습니까? 문죄인 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문재인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꼬박꼬박 시위를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당신들 왜 탈북해서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폭언, 차별적인 언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예, 이어서 우리 허초이 대표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병원에 입원해서 나오지 못한 동료의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 친구는 지장을 찍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여경들 6명에서 달랑 들려나가고 지장을 강제로 찍게 하기 위해서 손을 비틀어서 지장을 찍게 한 후에 그 트라우마와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허초이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진심으로 높일 수 있게 이 자리를 만들어준 박성현 의원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저지선을 넘어서 펜스를 넘었다는 그 죄로 인해서 저희들은 광진구 경찰서에 강제로 잡혀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진구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저희들이 신변 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대로 그 신변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희들은 체포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누구가 그 저지선을 넘으라고 해서 강요한 적도 없고, 저희들은 저희 자신이 스스로가 청와대 저지선을 넘어서 문재인에게 우리는 답을 듣기 싶어서 넘어선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체포영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을 구속해가지고 광진구 경찰서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신변 확인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절대 응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버티기를 하면서 단식을 하면서 그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진구 경찰서 경찰원들은 저희들이 이 신변을 꼭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로 영장 청구를 발급해서 저희들에게 신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절대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광진구 경찰서 팀장이란 사람이 여성 경찰들을 4명을 불러서 이설아 씨를 이름을 호명해서 이설아 씨에게 신변을 확인하자 이설아 씨가 거기에 응하지를 않자 팀장이란 사람이 여성 경찰들에게 들어가서 강제로 드러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여성 경찰 4명이 들어와서 이설아 씨를 강제로 들어서 역감방 치료실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설아 씨는 진짜 너무나도 이게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발버둥 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무조건 신변 확인을 받기 위해서 설아 씨를 치료 감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강제로 손가락을 눌러서 지장을 눌러서
가짜 서류를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거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설아 씨는 아우성 서리가 북한보다 더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볼 때 진짜 북한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남자들에게는 손을 대었어도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무지하게 막 사람을 드러내고 강제로 손가락을 눌러서 지장을 만들어서 가짜 서류를 만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서 이설아 씨에게 갔을 당시는 이설아 씨가 벌써 본인이 의식을 희미하게 잃어버릴 때였습니다. 이래서 이설아 씨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빨리 분향소에 나가서 분향소를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나가자 해서 이설아 씨의 신변 확인을 적은 후 저희들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설아 씨 온몸은 이미 피멍으로 멍으로 다 들어있어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입원 상태인 중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도 경찰관도 이렇게 우리 탈북민 여성들에게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세계 언론에서 진실을 꼭 밝혀서 우리 탈북민 3만 5천 명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답게 같은 법으로 우리 인권에 대해서 꼭 보장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증언을 들으셨다시피 이번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의 탈북민들의 시위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위헌적이고 얼마나 불법적인지를 다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고발도 좀 해주시면 우리 탈북민들이 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알게 되신 사항 플러스 이 정권의 검찰과 법원의 문제점을 종합해서 정진경 변호사